다음 5번째는 딱 봤을 때 4번째랑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마크업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마크업에서. 그러니까 HTML을 구성하는 데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 A를 놓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인라인인 태그는 홀로 두는 게 좋지 않다. 왜? 혼자서 정렬을 못하니까 블럭인 부모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다. 라고 했죠.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하면은 얘 혼자서 정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부 같은 거나 아니면 div 같이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근데 슬슬 좀 어려워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마크업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거지. 마크업은 하면은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다 기초 HTML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만 다져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좋지 않고 이제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자, 저는 CSS를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선 모든 A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들은 그냥 A 태그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가 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랑 컬러를 블랙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남들이랑 똑같아지니까. 이제 뭐가 div이고 뭐가 A고 모르겠죠. 요런 식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제가 지금 A한테 섹션이죠. 섹션에 그리고 섹션은 여러분 보통 이것도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할게요. 잘 보세요. 로고는요. 섹션이 아니에요. 섹션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섹션 태그에 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무 가서도요. 어떤 게 섹션이냐? 요런 게 섹션이에요. 요런 게. 이런 내용 같은 거. 이런 게 하나의 섹션입니다. 네, 그걸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그냥 div 같은 거에다 감싸면 되고 섹션도 div랑 능력이 똑같거든요. 근데 약간 나름의 단락 정도로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할 때 여기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울리는 div를 놓고 여기에다가 사실 얘도 섹션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로고보단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 들으시면 돼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은 가운데로 가죠. 왜? 백그라운드 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레드 칠해보면은 부모가 지금 div 자체가 이 빨간색이거든요. 부모 자체가 영역이 넓으니까 이 밑에 있는 자식인 A가 오갈 때가 많아요. 레프트도 되고 센터도 되고 뭐 라이트도 되고 그쵸? 네, 그 중에서 센터로 놔주시고 난 다음에 div 밑에 있는 A한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 그거를 펴놓아야 되겠네요. 정답 예시 5 요거 폰트 사이즈부터 좀 키울게요. 한 4REM 정도로 하겠습니다. 4REM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우리 자감 배웠죠? 마이너스 10픽셀 얘네들이 좀 붙어있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약간 다른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막 소문자로 썼어요. 뭐 어떤 단어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자, 이게 문장이라고 쳐볼게요. 이런 문장을 엄청 열심히 다 소문자로 썼는데 갑자기 여러분 상사가 와가지고 이거 왜 소문자로 썼어? 다 대문자로 바꿔 하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겠죠? 왜?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대문자로 바꿔가야 될 테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트랜스폼 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얼 케이스라는 게 있고 로얼 케이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 어퍼 케이스랑 로얼 케이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문자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로얼 케이스는 대문자였던 거를 소문자로 바꾸고 지금 이거 레터 스페이스 잠깐 뺄게요. 자, 소문자로 바꾸고요. 반대로 어퍼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퍼 케이스. 어퍼 케이스는 소문자였던 거를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많이 쓰진 않는데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텍스트 트랜스폼으로 어퍼케이스랑 로어케이스 사용해서 대문자, 소문자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10픽셀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우선 섹션 그리고 CSS를 작성할 때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CSS 작성할 때 쭉 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부목격부터 먼저 써주는 거예요. 부목격부터.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먼저 써준 다음에 그리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거를 꾸밀 때 전체적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안쪽 하고 그 다음 안쪽 하고 그 다음 안쪽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C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니까 부모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요거 먼저 써주고 얘는 약간 전체적으로 다 사용될 거니까 맨 위에다 놔주고 이런 규칙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서 지키시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럭 이죠? 어차피 그러면 이거 지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가운데로 놨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섹션의 글자는 총 몇 글자일까요? 글자. 섹션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섹션의 글자인가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A의 글자지 섹션의 글자가 아니고요. 섹션 글자만 따지면 섹션은 지금 이 내부를 한 글자로 보고 있어요. 한 글자. 이해되실까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랬을 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근데 중간중간 여기 그래서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29개 되네요. 중간중간 엔터도 하나에 한 칸 띄워지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29개입니다. 얘가 생각하는 글자는 요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제가 분명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센터가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폰트 웨이트, 볼드 잘 보세요. 엄연히 따지면요 여러분 이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섹션 글자가 아니라 A가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맞죠? 근데 왜 제가 섹션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가 되라 라고 했는데 A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까지 같이 볼드가 됐을까요? 이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섹션한테 하면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자식들 있죠. 자식이 부모의 성질을 따라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이 따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따라하려고.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폰트웨이트 볼드 했을 때 이 짝대기가 두꺼워지는 건 맞는데 얘까지 두꺼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섹션 밑에는 내부가 있습니다. 내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메뉴가 이렇게 있는 건 거의 없죠. 이렇게 있어야죠, 보통은.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얘들이 한 줄에 여러 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섹션 밑에 내부 밑에 A가 있죠. 이렇게 A를 이제 A의 너비를 넓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디스플레이를 이제 인라인은 위드 값이 안 먹는다 했죠. 그래서 인라인 블럭으로 하고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얘한테 위드 값을 주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위드 값. 제가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좀 칠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레드가 내부입니다. 레드가 내부예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가 A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내부한테 120 픽셀 줬습니다. 내부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블루가 A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사용자가 생각했을 때 버튼은 어디까지죠? 여기 눌러도 보통은 클릭이 되죠. 꼭 글자에만 올라갔을 때 클릭이 되라 라는 건 보통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A가 아니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은. 그래서 사용자가 무심코 A를 눌렀는데 안 돼요. 왜? 인라인 블록이어서 최대한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의 너비를 넓히면 해결은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요. 자, 여러분이 이거 외주를 받았어요. 외주를 받아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넘겨줬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고객이 이걸 딱 보고서 근데 이거 브랜드 너비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거 너비 좀 키워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쳐서 주겠죠. 근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여기도 고쳐야죠. 이렇게 맞춰서 줘야 되니까요. 이런 단차 같은 거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맞춰서 줬는데 딱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130 말고 120이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또 바꿔줘요. 바꿔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바꿔주겠죠. 이렇게. 근데 결국 이게 한두 번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위드값 조정하는 게. 근데 볼 때마다 달라지니까. 자, 그랬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둘 중 하나는 꼭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30으로 줬는데 얘는 120인 채로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A가 부모의 너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좀 똑똑하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부한테만 위드 값을 줬을 때 A가 그 너비를 다 따라올 수 있게
그냥 알아서 스마트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드 값 빼면 되나? 안 되겠죠, 당연히. 난리 나죠? 자, 바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하는 거예요. 블럭은 뭐냐면, 자, 블럭은 이 부모가 정해준 너비를 최대한으로 내가 다 쓰겠다. 그게 좁던 넓던. 이렇게 하면 여기만 조정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알아서 이 A는 부모의 너비를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아까 전에는 뭐 화면 끝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생각하시겠죠? 자, 근데 이미 A가 부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블록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거 한 줄에 하나씩? 아니죠. 이게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를. 이렇게. 이미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고 그 밑에 있는 A가 블럭일 때는 너비를 따라가게 됩니다. 너비. 한 줄에 하나씩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마크업은 이제 5번이 마크업이 조금 더 제대로 됐고요. 1번보다요. 1번처럼은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호버를 달아줄 건데 여러분 지금 A한테 호버를 하나 내부한테 호버를 하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여기에다 하나 여기에다 하나 왜 그러죠? 다시 백그라운드 칠해보면 바로 정답이 보이죠? 자 레드라고 블루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를 레드라고 할게요.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거 없애면 딱 A만큼 차지하고 있죠. 내부의 너비나 A의 너비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호버는 부모 쪽에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너비가 똑같을 때는 부모한테 호버를 주는 게 좋다. 이때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상단 메뉴바를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코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초들만 잘 다져놔도 나중에 마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게 기본인지를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CSS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HTML 어떻게 해야지 예쁜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줄바꿈, 이거 들여쓰기 꼭 주의하세요. 항상 정갈하게. 이거는 약간 병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줄을 맞춰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딱 그렇게 싶을 정도로. 줄은 항상 이제 올바르게 맞춰야 되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게 그 문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폴더 관리나 아니면 실제 어떤 문서 파일 관리나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코딩을 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코딩 같은 거 할 때도 막 좀 정갈하게 예쁘게 코드를 잘 짠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김에 최대한 코드도 좀 예쁘게 짜고 항상 코드는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짜면 안 돼요. 다른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게 짜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